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유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유지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유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서 지역 균형 뉴딜이 핵심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는데요. 2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이슈들 전해드리고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학벌 문제, 최근 이를 학벌 귀족의 전형이라 지적하는 분이 계십니다. 1부에서는 노르웨이 현지에 있는 박노자 교수 인터뷰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様々な人、それが行き交う、そして共存する街、それが私はベルリンである、そんなふうに考えている。 일본 모테키 외무상의 발언을 해석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베를린 거리에 소녀상을 두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치권도 나섰죠.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서한을 독일 대사관에 전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2부에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자칫 우리가 줄타기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대사관 측은 즉각 발언 진위를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미중 갈등 속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 고민입니다. 3부에서는 이 내용과 더불어 북한 열병식 관련 이슈, 정의당 김종대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건 정확히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 하면 뭘 수사를 협조해야 될지 제가 알 바가 없어서.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 칭했고, 어제 우리 방송과 인터뷰한 강기정 전 수석은 본인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4부 정면 재판소 시간에 사건의 쟁점 분석해드립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문제, 오늘 인터뷰는 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보수정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최근 의사들의 파업 과정에서는 전교 1등 의사와 공공의대 의사를 비교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기생충 연구하는 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학벌 귀족의 전형으로 일관하는 분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노르웨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한국 가고 싶지만요. 예, 유럽 코로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보다는 한층 더 심각합니다. 예. 지금은 제2 물결, 제2 전파 중이고요. 노르웨이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급속도로 다시 확산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외신에서 K방역,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극찬하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교수님이 밖에서 보실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은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록다운 정체적으로는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는 대신에 일단 그 확진 경로를 추적해서 아픈 사람만
이렇게 뽑아서 치료하는 방식은 뭐 역시 세계에서 주목을 받아온 거는 사실이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그래도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이제 유럽인들의 오만이라 할까, 아하. 그리고 이제 편견들이 섞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보다는 그 확진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한테도 정치한테도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 나눠보죠. 학벌주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단국대 서민 교수가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글을 두고 교수님께서 학벌 귀족의 전형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서는 사실 아마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나올 수조차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르웨이에서는 그런 발언은 차별주의로 바로 문제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꼭 개인이 원해서 또는 개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의 속만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부모의 문화와 자본이 많으면 그럴수록 자녀의 공부도 또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물론 대물림 받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거 가지고 차별주의적으로 발언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서 안 될 일이죠. 서민 교수는 해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독증에 걸려서 곡해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난독증은 분명히 아닙니다. 남의 공부, 그러니까 본인 속만만도 아닌 부모의 재력이나 학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모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는 저 사람이 못생겼다, 못생겨서 어떻게냐 라든가 또 남의 피부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하고 하등이 차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었던 국회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의 고졸 대통령이 나왔던 시절인데 다음 대통령은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벌주의가 팽배해 있고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이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미국인의 선망을 가장 많이 받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노르웨이를 지금 같은 복지국가로 만든 게르하르트센 노동당 총리는 노르웨이에서는 전후 역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이죠. 그 사람도 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국회에는 고졸 출신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고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말이죠. 예. 그게 다수를 대표하지 않은 국회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전교 1등 의사 논란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과연 한국만의 문제인가? 그 한중일 동양 3국은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럽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후 역사에 있어서는 사민주의 역사, 복지국가 역사가 있어서 그 학력이 짧은 다수의 노동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몰아세우고 차별하고 모욕하기가 조금 더 힘듭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프랑스의 유명 학교 출신 정치인, 영국의 옥스브리지 출신 정치인 이런 학벌 카스트 제도가 전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사이의 위기의 소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민주의 정권 때 그래도 평등화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는 고졸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배출됐습니다만 아직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대접받는 사회고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세일조선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력이 나의 진력을 결정짓고 내 학력을 결정짓는 게 결국 부모의 재력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교육 등등이. 그래서 한국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보면 50%에서 70%는 스카이 출신들인데 이건 사실은 나머지 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한두 해 뭐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학벌 철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도입부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아니고 국공립대학 제19호, 제19번 이렇게 해서 모든 국공립대학은 통합 네트워크처럼 운영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방대학 출신, 비명문대 출신을 위한 할당을 늘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 대학 출신, 비차별 대학 출신들을 훨씬 더 많이, 특히는 공립기관, 이라든가 국가기관에 뽑아주는 것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한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뭐 국공립대를 프랑스 1대학, 2대학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기득권들이 상당한 반발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의사 파업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방발하죠. 그때도 방발했고요. 예. 우리가 그런 방발에 맞설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예산을 하고 맞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문 대통령의 치적도 평을 해주셨던데 방역에는 A나 B를 줄 수 있고 대북 정책은 B나 C 정도 될 거다. 대북 정책에 이렇게 박한 점수를 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전이 많이 안 되는데, 물론 문 대통령만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이 주도한 유엔 제재가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함부로 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 제재가 막지 않는 인도적 교류라든가 민간 교류, 인척 교류, 문화학 교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견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아쉽기는 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좀 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전선언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몇 차례 강하게 피력했습니다만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종전선언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수님의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하고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근전적으로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해서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게 정부입니다. 예. 자, 교수님이 뭐 한국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한국 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남북 갈등부터 시작해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뭐 이념 갈등, 요즘은 뭐 젠더 갈등까지 이제 생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인데 뭐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조차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또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교수님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차별 방지, 차별 금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 방지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공공 영역에 의한 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적어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분배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고 뭔가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평등화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의 순위를 우리가 조금 더 조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분배 아젠다는 조금씩 우리 사회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적 합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집단이 많습니다. 특히 보수 개신교 집단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뭐 다양하게 로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번 법안이 올라옵니다만 법안이 통과를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들한테도 불리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는 방역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방역이 안 지켜진다든가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이런 집단 몰림의 희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 한국 오고 싶어도 못 오셔서 어떡합니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또 격리해야 될 테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일천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도 요건만 드리면 반드시 꼭 도환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국 오셔서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 교수였습니다.